안녕하세요. 길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옛날에 로봇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로봇 같은 경우가 실적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이유들 때문에 로봇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막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박 전문가님께서 왜 로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왜 로봇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동 인구가 조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은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베트남이나 중국 쪽으로 다 기계들을 옮겨서 그렇죠. 생산을 해왔는데 이제 거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자국으로 이제 공장들을 가져오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 리쇼링. 어떻게 사람들의 인력을 대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로봇이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거든요. 오, 네, 맞아요. 로봇이 얼마 없을 때야 굉장히 비싸고 고가다 보니까 인건비랑 비교를 했을 때 항상 인건비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점점점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 가격이 상세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로봇이 많이 각광을 조금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요것들만 조금 많이 알잖아요. 네. 이것도 어느 정도 구분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공장이나 그 주로 있는 무거운 거 옮기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반복 작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쓰여서 반도체 분야나 자동차 설비 분야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또 치킨 튀기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피자. 맞아요. 별의별 게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커피도 만들고, 맞아요. 뭐도 만들고, 그리고 서빙 로봇도 협동 로봇의 일종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외식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최근 들어서 많이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인기가 조금 많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앞에서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치킨 튀기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할부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렌탈 서비스. 이걸 하면 가격이 쭉 떨어집니다. 대당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160만 원. 오, 괜찮다, 나름. 그럼 인건비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렌탈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용어 자체가. IaaS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조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 이제 기계를 아예 사와서 설치해서 이제 했다면 통으로 다 사야 돼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스팟스팟 골라서 원하는 것만 이제 구독하는 서비스로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좀 저렴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사실은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조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빙 로봇이잖아요.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저도 이제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정해진 라인만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이 있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잖아요.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안 부딪히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AM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리포트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물류 로봇 쪽으로 사실 최근 들어서는 관심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AMR? AVG? 이 같은 로봇인데도 용어에 따라서 또 하는 게 조금 달라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AGV 모델과 이제 AMR 모델을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AG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바닥에 있는 선이나 현장 센서를 따라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초기 도입은 조금 더 가격이 싸게 들어오고 있는데
단점으로 치자면 정해진 선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 선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인간이 세팅을 다시 해줘야 돼요. 추가할 때마다 돈 들고? 돈 들어요. 그래서 토탈로 생각을 하면 더 비싸진다, 비용이. 나중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네. 있다. 용어 정리를 하자면 AGV는 무인으로 그냥 운반하는 차, 네. AMR은 네. 자율주행 로봇. 네. 이제 AMR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이 이미지 매핑이 공간화된 매핑이 되어 있고요. 네네. 앞에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잘 네. 얘를 피해가면서 네. 끝까지 갈 수 있는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있죠? 기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곳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옛날 모델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최근 들어서는 알아서 피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센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공간을 지각하고 장애물을 인식해서 피해 간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고급화돼서 이제 비싼 로봇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은 AGV랑 AMR의 차이가 조금 많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네. 전문가님 보기에는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두 개가 병행돼서 사용되어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매번 수정을 해줘야 되는 AGV보다는 조금 더 로봇스러운 AMR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인정이 되면서 네네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AMR이 점차적으로 더 대체를 해갈 거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 어찌됐건 자율적으로 알아서 돌아다니는 게 네. 사실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자동화 공장도 다 자동으로 지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물건 나르는 것도 사실은 그 자동화 안에서 기계들이 대부분 대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장애물이 갑자기 뭐가 떨어져 있어. 모기 스패너 떨어져 있어. 근데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 나르고 있어. 네. 근데 라인 따라가는 애만 AGV라고 하면 네. 화재 사고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AMR 자율주행이 있는 애는 피해서 갈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피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AMR이 조금 향후에는 훨씬 더 수요가 많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협동 로봇, 그 다음에 AMR. 근데 사실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업종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종목을 다 헷갈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도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조금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로봇 종목이 진짜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보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맞아. 협동로봇 관련주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입니다. 네. 아마 너무너무 네.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족 로봇인 휴보. 를 만든 옛날에 광고 많이 회사예요. 나왔지. 네, 맞아요. 이제 그 회사입니다. 매출 중에 거의 90% 이상이 협동 로봇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서빙 로봇의 경우에는 중국 점유율이 거의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싸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네. 그 AMR 아까 말했던 그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 출시할 예정이고 네네. 또 출시함과 동시에 그게도 함께 네. 진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난 저는 딴 거보다 아버지가 삼성전자야. 아, 아니 뭐 하면은 예를 들면 그치. 네,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가사 로봇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 가사 로봇이라고 하면 막 갖다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AMR로 나오겠죠. 네. 그럼 이 안에서 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로메카. 네, 유로메카 많이 많이 보고 알죠. 있는데 협동 로봇인 인디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모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네네. 이제 인디 같은 경우에는 식품 제조 분야에 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나왔던 것처럼 치킨 튀기는 기계 맞아요. 또 이 회사 제품입니다. 네. 요즘 또 핫한 거는 인디 세븐의 경우 우동을 만드는 로봇이에요. 별거 다. 우동 면도 삶고 튀김도 튀기고 같이 덜어주고.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기엔 조금 기름이 튀는 위험한 일들을 그치. 인디가 해주는 거예요. 얘는 다칠 일이 없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내에 똑같은 온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협동로봇이 서비스, F&B화 되는 게 사실은 네.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인건비가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고, 근데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소상공인들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결론도 대기업 아닙니까? 맞아요. 제조공준에서 쓰는 로봇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탄업용 로봇들도 뭐 로보스타, 유엘 로보틱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얘네들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로보스타입니다. 그 뉴스에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큰 물건들을 한꺼번에 옮겨주는 이제 이런 로봇들을 그치, 만드는 무거운 애들. 회사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친구는 LG에서 LG픽. 엄청 얘를 밀어주고 있어요. 네, LG픽. 네, 그래서 33%의 지분을 임신자가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LG전자에서 뭐 공장을 더 증설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새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기대감이 많이 쏠리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실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잘할 수도 있지만 자금력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거래처도 무시할 수 없는데 결론은 이제 대기업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지분 투자한다라는 게 뭐 간과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얘들이 돈을 벌면 지분 투자하는 사람들도 돈을 번다는 거니까 어차피 돈을 쓰는 거면 지는 거에다 쓰겠지. 그래서 LG픽이냐 삼성픽이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유일 로보틱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인간 형태 로봇도 많이 있는데 네네. 이제 팔만 있는 로봇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저렴하지. 네, 이제 이런 걸 만드는 데가 유일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팔을 움직일 때 손가락도 움직이고 이제 네네. 팔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각도가 많이 꺾여서 들어가거든요. 네네. 요 사이에 들어가는 관절을 만드는 것이 이 회사의 제품력이다. 관절 전문. 네. 관절 전문. 네. 여기서 어떤 중요한 점은 얼마나 관절이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와 그래야지 이걸 잘 잡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더 무거운 무게를 팔로 버틸 수 있을까가 최고의 핵심 포인트인데 네네.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요거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관절 분야에서는 가장 베스트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관절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론은 큰 관절. 네. 여기에 꼭 들어가는 부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감속기. 감속기. 네,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대표적인 기업이 두 군데가 있죠. 네, SPG랑 SPV테크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살짝 조금 구분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서도 감속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 요거 원래 맞아요. 일본 애들이 많이 하던.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모터가 빠르게 막 돌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얘가 좀 흐트러지거든요. 그치. 손이. 네. 근데 이 속도를 좀 늦춰주면서 정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감속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네. 이제 SPG는 이제 SH 소형 정밀 감속기와 SR 대형 감속기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를 다 만들 줄 아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거, 큰 큰 거. 거 다 된다. 네. 네. 그렇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큰 감속기, 이제 SR 감속기를 3전에 납품을 이미 삼성전자. 자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은 감속기도 잘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2011년에는 미국의 이제 공작 기계 업체인 HAS 오토메이테이션의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서 여기에도 제품을 주기로 이미 공급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소형 감속기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다관절 여기에 네. 들어가는 게 소형 감속기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V테크 요 주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친구는 이제 감속기랑 베어링 관련된 분야에서 좀 두각을 많이 보이고 있는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아직 감속기는 잘 만들지만 주요 매출처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기대감 때문에. 네. 요즘에 테스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생각보다 괜찮았나 봐요. 반응이.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기업이라서 이제 SPT테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뭐 안전빵은 SPG. 네. 매출처가 현재 네, 있는.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 주가는 사실은 제일 계속 돈 잘 버는 애보다는 없다가 빵 뜨는 네, 애가 뜰 수 있는 주가가 많이 네. 뜨니까. 네.
그걸 기대한다면 SPV 테크 맞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AMR 관련 자율주행 네. 관련된 로봇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도 하나 정도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T-로보틱스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T-로보틱스 알죠? 네. 최근에 이제 4월 달 정도에 이제 SK 온향으로 이제 300억 원 규모의 이제 부품 물류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또 2차 수주 계약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바로 4월 달에 바로 이어서 또 공급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원래 T-로보틱스가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이었는데 네네네. 4월 달에 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로봇 전문 기업으로 이미지 좀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AMR 아까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이제 물류나 네.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용에서 많이 채택을 했었는데 자동차나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2차 전지 이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원픽은 T-로보틱스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기업들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금 도와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관련된 거 뭐 있죠? 이제 6월 달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라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건 과제입니다. 네. 이제 이 정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로봇 산업이,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그닥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네, 아직은 아닌데, 아무래도 로봇이 이제 미래 먹거리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을 먼저 반영을 한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게 그래도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거는 원래 잘 찍히는 것보다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게 사실 주가가 더 잘 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은 뭐 이렇게 사용 확대처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네. 대규모의 뭐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뭐 서빙이나 뭐 F&B에서 쓰는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물류 로봇까지 확대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AMR 관련돼서 그다음에 로봇 관련 기업 몇 개 얘기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꼭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얘기 나눴던 협동 로봇이나 네. AMR 관련된 포인트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재무제표나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기대감이나 뭐 어디 포럼에서 나온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6월달에 나올 전적도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네. 미리미리 공부도 좀 해보시고 해서 좋은 결과를 좀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고 공부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뉴스도 잘 보자. 확인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